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구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자유학년제 동아리 수업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타이틀을 가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캘리그래피를 눈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솔직히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영상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하는 거죠. 0.8배속 정도로 천천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찬찬히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으로 앞으로 수업을 이 캘리그래피 수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여주세요. 자음과 모음을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먼저 종이를 접어줍니다. 종이는 공채 연습할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정사각형 꼴로 한번 접을게요. 자음 기억을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자음 기억 쓸 때 제일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판본체를 배웠으니까 판본체 기억을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입하고 회봉하고 이제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쉬워지셨을 거예요. 기억 이렇게 하나를 썼고요. 그 다음에 판본체 꼴을 응용해서 다양한 자음을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제가 판본체 설명할 때 여기가 안 붙어서 회봉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써도 재밌는 기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기억 형태가 똑같은데 여기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전혀 다른 글씨처럼 보이죠? 한글은 너무 신기한 게 되게 획이 단조로운데 1mm, 2mm의 오차로 다른 글씨처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는 글씨인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응용을 해서 글씨를 하나 써볼 건데 일단 꼴은 판본체 꼴을 그대로 가져갈게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가로획을 조금 굵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필압 꾹 눌렀었죠? 꾹 눌러서 이렇게 가로획을 굵게 했고 붓을 이제 내려갈 때는 여기는 얇게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굵기 차이 보이시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또 우리가 지금 기억을 다양한 글씨꼴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 마음에 드는 거 다 해보셔도 돼요. 요거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가로획을 얇게 해서 딱 멈춰주고 내려갈 때 세로획을 굵고 힘있게. 지금 글씨 크기나 꼴이 거의 같은데 네 글자 다 다른 느낌이에요. 변화를 준 건 뭐 이렇게 필압 조절을 했다거나 여기 띄었을 뿐인데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 기억 꼴을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꼴을 이제 좀 자유스러운 꼴을 찾아볼게요. 기울기를 한번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여기는 직선이었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해도 전혀 다른 기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얘처럼 또 응용을 해서 옆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가서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모아주고 또 달라요, 두 개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네가 가로가 기니까 가로 세로가
딱 적당한 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가로, 요렇게 세로. 길이가 똑같아졌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 획은 얘를 담고 직선의 형태로 한번 맞춰볼까요? 획은 닮았지만 직선으로. 요 밑에 획은 거의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4개가 또 다른 획.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8가지의 기억의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저보다 더 많은 기억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기억이 있었으니까 또 어떤 기억이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 궁체 시간에 가의 기억을 배웠죠.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을 한번 써볼까요? 가 할 때 기억? 궁체라고 해서 우리 캘리그라피에 쓰지 말라는 법이 없죠. 궁체 기억도 들어가야 될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게 좋으니까 궁체 기억. 그럼 이제 궁체 기억을 어떻게 변화를 조금 시켜볼까요? 얘는 조금 너무 이렇게 꾸며진 듯한 아름다운 글씨 꼴이긴 하지만 좀 꾸며진 느낌이 드니까 요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냥 한 이 정도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볼록하고 필압 조절이 들어갔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그럼 다른 기억이 되는 거죠. 옆에는 요거 조금 앞머리가 밋밋하니까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꽃 같은 글씨를 쓸 때 앞에 머리를 조금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요렇게 해도 전혀 다른 기억이 나오네요. 그 다음 기억은 이게 좀 조금 너무 꾸민 듯한 글씨가 나오니까 얘네랑 좀 접목시켜서 궁체도 약간 가미시켜서 기억을 한번 써볼게요.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렇게 글씨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또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요? 근데 제가 지금 글씨를 쓰고 나서 보니까 글씨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조금 극단적으로 움직여 볼게요. 세로가 긴 기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도 기억이에요. 여기 중에 기억 아닌 거 없죠, 지금?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가로가 긴 기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글씨를 지금 깨고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기억이죠? 그 다음에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죠. 뾰족뾰족하게, 붓을 뾰족뾰족하게 되는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뾰족? 뾰족. 요것도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했으니까 이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뾰족? 뾰족. 요것도 기억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총 16가지의 기억이라는 자음의 글꼴을 만든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개 중에는 뭐 이미 나와 있는 비슷한 글씨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단 16개의 우리가 충분히 글씨를 쓸 수 있는 소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글씨를 뭐 단어를 쓴다든지 문장을 쓴다든지 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글씨를 좀 다양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판본체 리을도 뭐 법에 맞출 필요는 없고 지금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리을 이렇게 해본까지 했고요. 이제 여기서 글자를 하나씩 저는 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글씨 쓰시면서 같이 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방향도 이제 바꿔가고 속도도 조금 조절해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가볼까?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가고 요 정도 리을도 재밌는 것 같아요. 글씨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공채 뭐 들어갈 때 적용한 것처럼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여기는 좀 붙었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띄워야겠다. 요런 느낌으로
또 다른 리을이 나오죠.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부드럽게 쓸까를 자꾸 연구를 해볼게요. 이렇게 써도 리을이죠. 사실 요 리을은 우리 흘림이라고 있어요. 공체를 조금 더 빨리 속도를 쓰기 위해서 쓰는 글씨가 흘림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꼴이 나와요. 나중에 흘림도 연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리을을 이렇게 썼으면은 이번에는 여기 간격을 조금 조절해서 글씨 써볼게요. 이렇게 리을이 있으면 여기를 넓혀도 리을.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좁혀도 리을. 아까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흘리는 느낌으로 필압을 더 줘서 한번 써볼까요? 요렇게 써도 리을. 여기서 완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우리가 지금 리을이 하나, 둘이에요. 근데 그 캘리그라피 글씨 보면 이렇게 3개인 게 많죠? 3개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써도 리을. 근데 리을을 조심하셔야 될 게 피읍하고 잘못 쓰면은 리을은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는 뭐 라나, 러나 이런 리을이었다면 이제 받침 리을을 한번 여기다가 응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을은 받침을 많이 쓰거든요. 받침이라고 표시를 해둘게요. 받침 리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 꼴은 얘랑 비슷하죠? 제일 많이 쓰는 꼴. 글씨 보면은 항상 리을이 많은 게 요런 리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리을. 위에 자음과 모음은 이렇게 3개 있는 것도 글씨를 많이 쓰지만 2개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받침은 2개 있는 것도 쓰는데 거의 3개 있는 위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써볼 건데 요거랑 똑같은데 좀 딱딱하게 써볼까요? 리을. 이렇게 써도 리을이죠? 글씨를 이렇게 쓰고 재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리을로 보이세요? 근데 이렇게 써도 얘도 리을로 사람들이 읽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하나, 둘, 셋이잖아요. 하나, 둘, 셋. 얘는 정말 많아요. 근데도 글씨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너무 실선이라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뭐 달 같은 글씨를 쓰고 리을을 와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전통사회 같으면 그거는 틀린 글씨 오자인데 이렇게 하면 작가의 개성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자 정도는 재밌게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리을을 썼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재밌게 또 리을을 좀 예쁘게 이렇게 써도 리을이죠. 이런 거는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리을 꼴로 보면 또 이런 꼴도 많이 써요. 얘네는 거의 일정하죠. 일정하게 쓰는데 얘네를 리을을 뒤틀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튕겨서 이렇게 이런 리을 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쓰면은 어설퍼지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올려서 필압 조절, 속도 조절 다 들어가죠. 이렇게 써도 리을. 또 하나 써볼까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써도 리을. 에이 선생님 이건 억지예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써서 한 작품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쓴 작품은 여기에 어울리는 느낌의 자음과 모음을 적절히 배치했을 때 리을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글자니까 신나게 리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리을. 이렇게 해서 리을을 16가지, 기억과 마찬가지로 16가지로 한번 글씨를 써봤는데 집에서 쓰실 때는
저는 여기 정말 단순하게 리을을 했고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농담 조절, 필압 조절, 속도 조절, 다양한 질감의 재료, 그 다음에 다양한 필기구, 우리 쓰는 이런 거, 붓 외에 모든 재료로 이렇게 리을을 쓰면은 무궁무진하게 리을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먼저 마찬가지로 판본체 시옷부터 글꼴로 한번 적어볼까요? 시옷. 이렇게 시옷을 하나 적었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부터 변형을 줄 거예요. 사자 쓸 때처럼 얘를 좀 길게 해볼까요? 시옷. 제가 지금 저는 마찬가지로 10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래서 획이 까끌까끌해요. 속도 천천히 하셔서 부드럽게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렇게 시옷을 했으면은 중간에 붙였으니까 이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얘네도?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 또 계속 시옷이네요. 그죠? 또 떨어뜨려 볼까요? 얘를 떨어뜨려야겠다. 쭉 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비슷한 꼴인데 다 다른 시옷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밌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옷은 이렇게 판본체처럼 머리를 숨길 필요는 없어요. 머리 하나 만들어줄까요? 뚝 찍어서 쿡. 그 다음에 궁채 하듯이 꾹 해서 꾹. 이렇게 해도 시옷. 아주 힘있는 시옷이 나오죠? 산 같기도 하고, 그죠? 산 쓸 때 산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시옷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얘를 부드러운 획으로 바꿔줄까요? 부드러운 느낌의 시옷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속도 연습한 것처럼 속도를 팍 쳐볼까요? 글씨를 빨리. 시옷. 속도 조절. 딱 끈 시옷이 됐고요. 다음 시옷은 요게 다 지금 중앙에 붙었으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위쪽에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도 시옷 되죠? 소자 같은 거 쓰거나 숫자 같이 위에서 쳐내는 거 쓰거나 그럴 때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서자 서자 할 때 뭐 이렇게 요런 꼴로 요런 꼴도 캘리에서 참 많이 쓰는 시옷이에요. 다음은 서나 뭐 성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붙여서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시옷. 조금 담담하게 써볼까요? 이렇게 써도 시옷. 얘랑 비슷한데 얘는 조금 거칠고 획이 빠르다면 얘는 조금 차분하고 얌전한 느낌이죠. 이렇게 썼는데 궁채 시옷 한번 안 쓰면 또 까먹게 되니까 궁채 시옷 연습할 겸 하나 써볼게요. 시옷. 자,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조금 자유스럽게 글씨를 써볼게요. 시옷이 꼭 요렇게 반듯하라는 법은 없죠. 글씨를 다 잡을 만큼 이렇게 강한 시옷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 떨어질 필요도 없어요. 연결해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도 시옷. 이거 말고 아예 연결을 해도 시옷이에요. 시옷. 글씨를 쓸 때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종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내곤 하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글씨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굵기 조절만 해도 엄청난 개수의 그런 느낌의 희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기초로 판본체로 한번 해볼게요. 판본체
히읗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글자 중에 자음 모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히읗이래요. 모자 쓰고 있는 할아버지 같대요. 그렇게 보니까 약간 우리 옛날에 가 쓰던 할아버지 같기도 하죠. 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점은 말했듯이 이런 모양의 꼴로 하시면 되고, 히읗 쓰시면 되고, 꼭 여기 다 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붙여버릴게요. 이제 이걸 붙이고 나면 진짜 모자 쓴 사람이 나와요. 히읗. 여기서 또 똑같이 하면 돼요. 띄우고 모자 쓴 사람. 이렇게 다양한 히읗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히읗이 표현하기 너무 좋은 게 넓잖아요? 좁혀도 돼요. 그럼 또 다른 모양의 히읗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다른 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궁체 히읗을 쓸 때 이런 꼴로 글씨를 썼었죠? 그래서 켈리 히읗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서 변형된 느낌이 제일 많아요. 원래는 요렇게인데 거꾸로 해서 요렇게 글씨를 쓰는 것도 많고요. 또 얘를 조금 눕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여기서 쳐내려와서 이렇게 탁 쳐서 내려와서 이렇게 히읗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궁체랑 판본체 느낌, 고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이런 글씨는 뭐 드라마 타이틀이라든지 간판 글씨에 많이 쓰이는 자음꼴이고요.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약간 감성 글씨라는 느낌? 요런 히읗도 참 많이 쓰죠. 똑같이. 비슷비슷한데 붙이고 떨어뜨리고 옆으로 붙이고 떨어뜨리고. 히읗은 동그라미도 되고 이렇게 세모꼴로도 글씨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엄청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재밌게 글씨를 쓰는 거는 뭐 요렇게도 히읗이 되고, 요렇게도 히읗이죠. 되도록이면 받침이 있는 글씨 위주로 적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은 받침이 없는 글씨는 쓰기도 어렵고, 또 받침이 있는 글씨 위주로 연습을 하게 되면 글자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어느 글자에 어떤 게 들어가는 게 예쁜지에 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받침이 있는 글자 위주로 글씨를 한번 적어볼게요. 한 자음당 글씨를 2개 정도씩만 적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글씨는 다양한 글꼴 중에 자기가 뭐 여러 가지로 글꼴을 연습해보면 되니까 속도, 필압 등 조절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자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간은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간자를 이렇게 적었으면은 길자를 한번 적어볼까요? 길은 조금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그렇게 연습했던 거를 총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도 조절도 들어가 있고 필압 조절, 뭐 먹의 농담 다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이제 한 음절 단어에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글씨 쓸 때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글씨를 쓰면은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겠죠? 나자도 한번 써볼까요? 나는 니은을 길게 하고 얘를 점점 한번 두껍게 내려볼까요? 점점 두껍게. 이렇게 해도 재밌는 글씨인 것 같아요.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서 나팔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줬고요. 나자 쓰고 이렇게 글씨를 쓸 때 생각보다 많이 쓰는 글씨가 있어요. 우리가 나자도 많이 쓰고 길자도 많이 쓰고 그런 위주로 한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널자를 한번 써볼까요? 널 위에 리을이랑 조금 다르게 얘랑 조금 다르게 한 화선지 안에 4가지 음절의 단어를 쓸 거니까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줬었으면은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죠? 이렇게 글씨를 쓰면 다음 거도 한번 써볼게요. 종이는 마찬가지로 4등분을 접으시고요. 니은까지 썼으니까 이제 디귿을 한번 써볼까요? 디귿에는 아무래도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많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돈자도 한번 써보고 디귿은 막상 쓰려면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글씨예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그냥 느낀 대로 글씨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띄워줬으면은 뭐 여기는 붙여준다든지 나름 약간 조금 다른 변화를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여기는 땅이니까 땅땅한 느낌으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디귿을 썼고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써볼게요. 이름에 리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미란 이런 이름이 많죠. 그래서 란자를 한번 써볼게요.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잘 써지는 느낌으로 글씨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빼뚤빼뚤 괜찮아요. 느낌 살려서 조금 다른 글씨를 쓰는 거니까 빼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란자를 썼으면은 리을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예요. 아마 글씨를 쓰시게 되면은 이 글자만큼 많이 쓰는 글자가 없을 거예요. 를자는 이렇게 세 개 하셔도 되고 이 리을을 그냥 바로 요 리을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뭐 얘랑 조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요거는 자기 자유로 글씨를 쓰면 되고 그 대신 를자는 엄청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를자만큼 많이 쓰는 글자가 없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투자하셔서 모든 글자를 다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를자만큼 많은 게 있어요. 말자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말자도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써볼게요. 말자도 많이 쓰게 되고요. 말자가 이렇게 됐으면 몸자 한번 써볼까요? 몸자 좀 다른 꼴로 한번 써볼까요? 이런 꼴로도 글씨를 쓸 수 있죠. 몽자를 썼으면은 이제 비읍을 한번 써볼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쓸게요.
우리 속도 조절했고 피력 조절했을 때 그런 거 다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볍게 얘네랑 차이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밥. 이렇게 밥자를 써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서 또 많이 쓰는 글자가 이번엔 좀 아기자기하게 써볼까요? 뽀자도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이 몇 가지 또 샘플 영상을 또 유튜브 주소를 띄워 놓습니다. 이 주소들 확인하시고요. 1, 2, 3강으로 되어져 있고 5개 정도 있는데요. 5개 하나는 또 아이패드로 하는 거라 이건 마지막 건 소용없고 1번, 2번, 3번, 4번 이 영상이 왠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캘리그래피 유튜브에 캘리그래피 뭐 강의, 강좌, 뭐 독학 이렇게 쳐보면 많이 나올 거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듣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강의를 바로 들으셨으면 바로 직접 종이 꺼내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익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